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민간 재건축 재개발로 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당에서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나온 뉴스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민주당 당대표 출마 예정자죠.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에게 집값 90%까지 대출을 해줘야 한다. 이런 소위 말하는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매우 무책임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무책임하다. 네. 예. 왜냐하면 하우스푸어라는 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집값이 하락할 땐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서 집을 사면 네. 굉장한 고통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수억의 빚을 지고 이게 집값이 계속 상승할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말이 되는 거지. 네. 지금 금리가 이제 초저금리가 계속 이렇게 갈 거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금리가 변화할 것이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정체할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할 우려가 더 큰 상황에서 그렇죠.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면 사실 이거 고가 매수하라는 거거든요. 아하. 기성세대가 2030 세대에게 집을 굉장히 높은 값으로 지금 2014년부터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거의 2배가 되었거든요. 네. 그럼 이 고가 매수해서 빚을 떠안으면 아하. 다음 세대에 너무 큰 짐을 안겨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은영 소장님 말씀이 사실은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계속 해오던 정책이었잖아요. 빚내서 집 사지 말아라. 투기로 인해서 거품이 부동산에 있고 이것은 꺼질 것이다. 그러므로 빚내서 집 사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는 기류입니까? 그래서 지금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주택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매일일보에서 최근에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네. 2030 세대가 영끌을 해서 5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80%를 무리하게 대출을 했다. 그러면 1년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2천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예. 이자만. 예. 그러면 집값이 매년 2천만 원 이상씩은 뛰어야 이자를 갚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 구상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주택을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매우 좀 실수요자들은 관망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이런 정책을 얘기한다라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향방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여론이고 여든 야든 또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이 될까요? 아니면 거꾸로 더 혼란을 부추기거나 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될까요? 공급 확대 정책은 주택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이냐에 관련해서 네.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최근에 해봤는데요. 네. 2015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 16만 호 정도가 신규로 공급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된 주택 수는 14,000호로 10%가 안 되거든요. 네. 이건 재건축을 예를 들어보면 4만 호를 새로 짓는데 2만 7천 호를 부수고 짓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짓는 게 아니라 뭔가를 부수고 짓지 않습니까? 있던 것을 새로만 만드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점에서 고급 아파트를 만드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게 네. 공급 효과가 큰 것이냐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아하.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다는 건 집값에 대한 잘못된 사인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규제 완화라는 건 아하. 결국 규제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 이것과 거의 직결되는데 네. 근데 여야를 떠나서 지금의 가장 문제가 주택가격 상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최선을 두고 해야 되는데 아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봤고요. 그 결과가 사실 미친 것들이 지금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강남구청장이 강남은 특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옳은 방향이고 찬성한다. 이러면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남은 특수하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규제 완화가 답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계속 물어보시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그런 주장을 보고 굉장히 사실 처음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선거 때마다 나오거든요. 이런 예. 주장이 지난 총선 때도 생각해 보면 이 강남 송파 쪽의 지역구 의원들에서 네. 여당에 종부세 완화를 얘기하시기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그 뒤로 올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까를 고민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직을 더 고민하는 것들이 아닌가 정치인들이 본인의 그런 집이요. 본인의 직. 네. 본인의 직.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파퓰리즘이다 이거죠. 유권자들이 네. 좋아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네네. 그것을 통해서 네.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에게 본인이 어떤 게 유리한 것인가, 아하. 본인의 직에 네. 이런 걸 더 많이 신경 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367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서민 대출 규제 풀어 집 살 기회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서민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빚의 무서움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14년부터 계속 집값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게 계속 상승할 것이냐? 지금 장기간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네. 사실 그렇지 않은 사이는 작년에 110만 호가 넘게 집이 팔렸거든요. 예.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음흠. 그러면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사기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주택 시장은 굉장히 좀 무겁게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거란 것이 확실하다면야 빚내서라도 집을 사시고 그래서 서민 대상 대출 규제 완화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 언제 금리가 오를 줄 모르고 또 부동산 거품이 꺼질 줄 모르는데 그때의 큰 대출 빚을 안고 계시는 서민들이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 이런 걱정이시잖아요. 네네. 소득에 비해서 예. 무리한 부채를 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5억 이상을 빚을 내고 산다든가 이렇게 되면 네. 그것의 이자 부담만 해도 상당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빚을 하나도 내지 말고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리한 대출,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은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실제로 새로 공급하는 주택의 양은 많지 않다라는 있는 것을 뭐 좀 더 고급화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하나 관건이 되는 게 서울의 경우에 규제 뭐라 그러죠? 층고 규제 3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고 지금 추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또 용적률 완화 부분이죠. 어떨까요? 이게 그러한 공급 확대에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 것이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가능하냐? 중앙 정부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사 대책이 의미하는 건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 250%에서 500%로 이렇게 완화하면 이제 공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것의 전제는 공공이 나눠서 개발 이익을 민간과 공공이 나누어 갖겠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지. 네. 민간이 단순히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틀에서 그러니까 용적률이 250%에서 300%틀 안에서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사실 정책으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바꾸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꾸기 힘들 이거는, 것이다. 네네. 근데 층고 제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네, 층고 제한도 사실은 네. 서울 플랜 2030이라고 하는 서울의 최상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층고 제한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네. 용적률, 얼마나 집을 용적률. 더 지을 수 있을 것이냐인데 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의 협의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아하, 용적률이 일단 기본이니까. 네, 네. 지금 보도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뭐 집값이 몇 억이 올랐다, 어디가 어떻게 올랐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것이 사실인가요? 이제 호가 중심으로 오르는 호가 중심으로. 것이라서 아하. 실수요자들께서는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봐도 정책 변수보다는 금리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은 금리다. 네, 네.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이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 공시가에 문제가 많다, 현실과 다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요.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세게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 일부 지자체장들이 사례로 들어서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들은 네. 사실은 불법 내지는 탈법 사례들이거든요. 아하. 예, 왜냐하면 작년에 15억에 거래됐는데 네. 지금 10억에 거래됐다고 신고한 건 사실 5억이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기보다는 네. 뭔가 특수한 사이의 거래라고 봐야 되는데 아하. 그래서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되었다든가 네.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동주택인데 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 다른 용도는 불법이고요. 네. 그거는 막아야 될 책임이 일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를 들어서 문제라고 하는 건 좀 상당히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공시가격 제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하.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집은 그 시세의 17% 정도만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면 1억 7천만 원이 그렇습니까? 공시가격이에요. 예, 예. 제일 낮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제 최대치면 한 80% 정도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동산 공시법에 보면 적정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으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예. 그런데 현재도 지금 아파트도 한 70% 정도이고요. 네.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 5억으로 공시가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형평성 이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지만 네. 근데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뭐 실거래가보다 너무 높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거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라든가.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누구나 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고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국회, 정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정책의 모든 우선순위에 집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집값 안정을 하겠다라는 사인을 국민들에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사 대책은 그 2월 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그 분양권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택 가격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이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하다. 네, 그러니까 이사 대책의 공급을 이사 대책의 그 원활한 추진과 함께 어떤 방식이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를 떠나서 함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